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일 수요일 오후 3시 40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한 데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죠. 그 소식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는 거의 폭탄을 맞은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락이라는 것은 변동성 확대라는 게 내포가 된 거죠. 그죠?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지금까지 워낙 강세장이어서 이런 하락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일단은 좀 의미 있는 하락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좀 사실상 처음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제 생각엔 그래요. 강세장이죠. 아직까지 강세장, 상승장이에요. 상승장이고, 상승장의 특징은 뭡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불을 굉장히 세게 떼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강한 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많다는 거예요. 대기 매수세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래간만에 좀 의미 있는 악재가 나오긴 한 겁니다. 신용등급 강등, 또 그리고 지난주에 BOJ의 긴축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오래간만에 시장이 조금 의미 있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죠? 처음으로 의미 있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상승장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눌림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을 잘 봐야 돼요. 의미 있는 악재가 나왔는데 이걸 눌림으로 인식해서 더욱 세차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더욱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잘못 삐끗해갖고 직전 고점 여기를 넘지 못하고 또 쌍고점으로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 거고요. 반응을 봐야 압니다.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지난 3월 달에도 그랬죠. 은행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웬만한 악재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아시아장이 박살이 났고 유럽은 안 좋게 출발할 예정입니다만은, 그건 이제 지금 아시아장 열려 있을 때까지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거고, 또 유럽이 개장하고 미국이 개장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이런 이슈는 등장했을 때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 본장 일단 그 미국 본장이 개장하고 좀 본격적으로 이 이슈가 반영되는 이 이슈가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오히려 증시가 더 올라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지금도 사실 이런 모습이 살짝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요즘에 이제 긴축을 안 한다는, 더 이상 이제 연준이 긴축을 안 한다라는 거에 환호를 한 거죠. 더 이상 연준이 긴축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없다. 이런 논리로 연결이 돼서 미국 경제가 좋다. 이렇게 연결이 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면 이건 증시에 부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아시아장에 약한, 강한 건 아니지만 약한 안전자산 선호가 등장하면서 금리가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모습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미국 금리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증시의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도 요만큼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호재로 작용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단기적인 움직임이, 이게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증시에서 단기적인 움직임은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네 그러면 또 주식 상승이다 이렇게 갈 수도 충분히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시아장 지금의 반응을 일단 믿지 마시고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검증을 해보자, 어떤 이 이슈에 대한 판단은 좀 미루자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좀 판단을 미루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응은 기계적으로, 그죠? 어쨌든 중요한 시기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기술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시기예요. 옵션의 쏠림 이런 걸 봐서도 지금이 어떤 변곡의 근처에 와 있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중요한 건 맞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하루하루의 급등락에 그 심리가 들썩들썩하지 마시고 언제나 냉철하게, 아이디어는 다양하게 이제 갖고 가는데 대응은 간단하게, 그죠? 대응은 중요한 자리 넘어갔으면 위로 올라가나 보다, 붕괴시켰으면 아닌가, 아래로 가나 보다, 이렇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전 투자와 우리 시장 분석은 조금씩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그리고 한마디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야, 은행이 망했는데도 증시가 안 빠진다. 또 뭐, 야, 경기 침체라는데, 뭐, 특히 유럽은 경기 침체라는데, 왜 이리 막 레벨업을 하면서 뭐 급하게 오르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논리들은,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사실 그 상식적인 부분이죠. 그죠? 이런 건 상식입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주식은 떨어지고, 경제가 좋으면 기업 실적 좋아지면서 주식이 오를 거야. 이런 건 이제 상식인데, 이런 상식이 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안 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몇 달 정도 단위에서는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증시라는 곳이 그 증시라는 공간이 워낙 투기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죠? 증시가 단기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뭐에 영향을 받겠어요? 야, 뭐 미국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증시가 오르는 사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증시가 오르는 직접적인 요인은 누군가 주식을 샀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그죠? 이 약간 단기적인 측면에선 이 그 주식시장을 독립적인 공간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독립적인 공간은 아니죠, 그죠? 이 주식시장도 전체 금융시장에 속한 일부 작은 시장으로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금리에도 영향을 받고요. 뭐 달러에도 영향을 받고 원자재에도 영향을 받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이긴 하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는 수급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저놈이 사니까 주식이 오르고 저놈이 파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경기가 어쩐데 뭐 주식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그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는 맞는 이야기나 금융시장의 논리, 금융시장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게 상식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다 감정을 대입해 갖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예, 네, 또 그죠? 그 감정을 대입해서는 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상식은 통해요. 상식은 통해. 당연히 경제가 안 좋으면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은 통하는데 단기적으로 뭐 몇 달 내에 이렇게 통하는 건 아니죠. 이런 상식은 통하는데 오랜 기간을 놓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몇 년 단위로 봤을 때는 그냥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의 상식이요. 보통.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그만큼 지금 심리가 워낙 중요한 때이죠. 예. 그래서 좀 이런 이야기를 좀 그래서 특히 이런 좀 심리적인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냉철해져라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어제 급등한 거 보고 들썩들썩 하셨던 분들은 오늘 폭락을 보고 또 얼마나 또 마음에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어제 상승을 보고도 저거 속임수일 수 있는데 저거를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빼딱하게 보셨던 분들은 오늘 급락하는 거 보고 충격이 좀 덜 하셨겠죠, 그죠? 뭐 물론 이런 상황에서 그 가슴이 들썩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좀 놀래긴 했는데요. 오늘 시세를 보고. 근데 아무튼 애초에 막 기대를 하고 들썩들썩 해갖고 시장을 보고 있으면 나한테 오는 피해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좀 냉철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다 무조건 막 논리를 대입해갖고 막 끼워 맞추려고 하시면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죠? 예.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시아 증시도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약한 안전자산 선호까지도 지금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달러 인덱스, 그죠? 달러 강세가 오히려 나타나고, 그죠? 이게 저도 아침에 그 신용등급 강등 뉴스 보고 나서 당장은 뭐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 몇 시간 정도 지금 지났죠. 아침이 아니고 이제 오후죠. 오후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정도면 일단 강한 건 아니고 약한 안전자산 선호가 등장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신용등급 강등됐다라고 했던 그 처음에는 당장은 오히려 달러가 떨어지는 논리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근데 보시다시피 시간이 좀 지나면서 주식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달러가 살짝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시아 증시 장중에 나타났다. 그래서 오히려 달러 강세가 좀 나타나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는 아시아나 뭐 미국을 비롯한 하여튼 다른 나라들에서 자금을 좀 빼앗아 가는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금리도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게 지금 이제 미국 본장 개장 전이라 아직은 뭐 뭐라 하긴 어렵지만은 오늘 보시면 금리도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그 미국 금리도 마이너스권에서 일단 이렇게 거래가 됐다. 미국 금리는 일단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왜 떨어지겠습니까? 사실 신용등급 강등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죠? 신용등급 낮은 놈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금리를 낮게 줄 수는 없잖아요. 신용등급이 떨어졌으면 거기에 맞게 금리가 높아지는 게 정상이나 그게 상식이나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면서 그래도 믿을 건 미국 국채밖에 없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강한 안전자산 선호는 아니고 약합니다. 약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정도.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지속될지 어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신용등급 강등이란 이슈는 어쨌든 뭐 피치만 했기 때문에 뭐 다른 3대 신용 평가사가 있지만 피치 한 군데만 지금 신용등급 강등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본 진짜 실질적인 어떤 미국 증시의 반응 이런 걸 봐야 우리가 진짜 금융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상이 안 돼요. 저는요 지금요. 네. 은행 망했는데도 사실 뭐 주식이 올라가는 세상이라서 네. 그죠. 은행 망해도 주식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워진 그런 투기적인 네, 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또 안전자산 선호라고 또 네, 안전자산 선호로 또 뭐 금리 떨어졌다고 또 뭐 주식시장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런 거는 좀 검증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분명히 악재 맞죠? 악재 맞습니다. 일단 그 보시면은 지금 아시아 증시 하락한 꼬라지 그리고 지금 유럽 증시 꼬라지로 봐서 일단 이걸 호재로 인식하는 건 아니죠. 일단 그죠? 일단은 이건 악재 맞습니다. 악재 맞고 거기에 맞게 일단 주식시장은 논리적으로 일단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뻥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까 검증 정도 해보자라는 겁니다. 분명히 악재는 맞아요. 신용등급 강등이 호재가 아닙니다. 악재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제 오늘 밤에는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뭐 정말 중요한 고용지표는 아니고 한 두 번째로 중요한 고용지표 정도가 될 텐데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 잘 보시면 좋겠죠. 뭐 미국 경제가 좋다 그러고 있으니까 아마 뭐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 뭐 그 고용시장이 좋다라고 요렇게 저 지표가 나오면은 아마도 뭐 시장은 또 올라가겠죠. 그죠? 그 정도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무슨 반응이 나올지 뭐 잘 모르겠다. 일단은 뭐 지켜보자. 요 정도 지표가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아침인가? 내일 아침이 아닌가? 금요일 날 아침인가는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 발표 있죠. 그런 거 좀 신경 쓰자고요. 오늘 밤은 저 고용지표 있다. 요 정도 지켜보자. 이거 고용지표에 더해서 신용등급 강등이 어떻게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쭉 살펴봤고 오늘 뭐 다른 나라 증시들도 좀 보자고요. 뭐 유럽 증시부터 볼까요? 유럽 증시 일단은 뭐 하락 출발 예정이죠. 오늘 또 급락 출발 예정입니다. 한 1% 정도 하락 출발 예정이니까 그래요. 독일 증시 조금만 이따 보고 그 중국 증시부터 좀 볼까요? 중국 증시 오늘 보시다시피 일단 하락 마감했죠. 2거래일간 저항 확인하고 일단 밀렸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까지는 뭐 상승 중 눌림으로 봐줄 수 있긴 한데 일단 중요한 지지선은 붕괴시켰습니다. 조금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그런 구간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방 베팅의 근거는 있고 아직은 좀 혼조한 구간이라 볼 수가 있겠죠. 뭐 일단 박스권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좀 테스트가 더 필요하다. 지금 이제 앞으로 몇 거래일 동안 지가 더 상승을 하고 싶으면 빨리 이 자리를 돌파한 척해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빨리 못 가면 결국 또 박스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혼조한 구간 안에 들어왔다. 밀려야 될 데서 밀렸다. 이렇게 이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떨까요? 일본 증시도 오늘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일본 증시는 뭐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일단 다중 고점형 가능성, 그죠? 3중 고점형 가능성이 등장했다. 요렇게 해서 고점이 낮아지는구나. 요렇게 고점이 낮아지는구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돼요.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건 좀 멀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어떻게 미국 증시가 반응하는지 이제 그걸 좀 잘 봐야 된다고요. 그죠? 아직까지는 이게 상승 중 눌림인지 아니면 여기서 또 빠지려고 하는지 우리 아직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 전일까지만 해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 지금 갑작스럽게 깜짝 이슈로 지금 대부분 고점 테스트도 안 하고 빠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뭐든 이 어떤 검증 과정 이런 게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큰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큰 지수나 시장 전체잖아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친구들이 방향을 바꾸려면 이런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물론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한 번에 꺾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좀 이런 검증이 좀 모자라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일단 어젯밤 일단 오늘 아침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세계 증시가 급락은 하는데 이거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한지 아니면은 진짜 여기서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지는
좀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그죠? 예, 요 이야기 결과적으로 뭐 했던 이야기인데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음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음봉이 진짜인지 다시 한번 저항을 못 넘는지 이런 걸 검증을 해서 아래쪽으로 밀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진정한 뭐 어떤 전환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아직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들 하나씩 좀 보자면은 뭐 통화들 좀 살펴봐야겠죠. 뭐 위안화, 뭐 약세, 그죠? 그리고 엔화는 좀 다른 모습 보였습니다. 엔화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엔화는 아시아 통화들 중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유일한 통화니까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가만 보면 다중고점형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예, 이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근데 아직은 상승 중 눌림이죠. 아직 엔화는 상승 중 눌림이다.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상승 목표치 여기까지 좀 열려 있는 거고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일단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은 어떤가요? 원달러 환율은 뭐 아시다시피 안전자산이 아니죠. 예,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오늘 급등 마감했다. 그렇게 해서 레벨업 했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 요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건 단기 상승 추세다. 그죠? 예. 여전히 어떤 큰 중기적인 어떤 이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극복의 가능성은 조금은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한국 증시 코스피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 어제 봤던 것과 똑같은 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방향만 바뀐 것뿐이죠. 일단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중요한 자리 이 자리죠. 350 혹은 뭐 349.5 정도 되는 자리가 전고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재차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좀 자세히 보면 전일의 상승을 완전히 다 되돌렸죠. 이 전일의 상승을 되돌렸다라는 기준은 전일 양봉의 시가입니다. 그죠? 전일 양봉의 시가를 붕괴시켰어요. 그냥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강력하게 와장창 하면서 붕괴시켰죠. 이거는 뭐 살짝 붕괴도 아니고 눈에 띄게 붕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월 28일 그 7월 31일 날 갭상승 출발했던 영역이 있는데요. 이 갭까지 한 번에 시원하게 메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일 상승 하여튼 지난주에 상승까지 거의 다 되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되돌리면서 전고점 여기 그 의미 있는 고점 한 달 반 전에 만들어놨던 고점을 와장창 붕괴시켰어요. 그냥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시원하게 장대음봉 몸통으로 시작부터 그냥 시원하게 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분명히 의미는 있고 신뢰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됨으로써 어제의 상승은 몇 거래일 정도 제 생각엔 좀 확인이 좀 더 필요는 합니다만은 일단 어제의 상승은 오버슈팅이다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더 신뢰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오늘 밤 또 미국이 또 어떻게 되면서 또 상승하면은 여기서 또다시 350 돌파 한짝 시도 한 번 정도 더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난 2거래일 동안 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선물 350을 테스트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가장 간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50이란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2거래일 지금 어제 오늘 일어난 거잖아요. 어제 오늘 이렇게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아마도 몇 번 정도 좀 더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350에 대한 검증 과정은 지금 변동성이 좀 워낙 커졌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든지 어제 하루에 선물이 5포인트 올랐고 오늘 선물이 7포인트 빠졌으니까 그죠? 얼마든지 또다시 350 근처로 또다시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350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다라고 조금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죠? 되돌렸으니까 어쨌든 근데 어제의 상승은 오버슈팅이었구나 라는 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근데 이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또 가기 위해선 중요한 지지선들을 깨야 되는데 아직 지지선들은 밑에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증시는 가야 될 때 좀 못 간 꼴이 돼서 일단 분위기는 좀 안 좋아졌는데 지지선도 또 많이 있다. 대기 매수세도 좀 많이 있다. 애매한 구간이다. 다만 이제 없어졌던 하방 베팅의 근거가 다시 생긴 거죠. 그죠? 이 참 억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야, 어제는 350 돌파하는 거 보고 손절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됐다. 어쩔 수 없죠, 그죠?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죠. 예. 다시 붕괴됐으면 다시 또 들어와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어제의 그런 또 가슴 아팠던 건 잊으시고 빨리빨리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속임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에서는 사실 누구도 자연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어쨌든 이런 그 확률 게임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그런 피로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제의 기억들 잊으시고 오늘은 다시 하방 배팅의 근거가 생겼다 이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일단 뭐 이렇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고, 다만 이제 그죠, 어제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급 보시면 또 이상해요. 외국인이 오늘은 기록적으로 2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선물을요. 2조 2천억 팔았으니까 내일도 대폭락이에요. 좀 그렇게 보기 어렵죠. 어제 우리 당했잖아요. 어제 우리 봐서 알잖아요. 외국인이 선물 1조 6천억 샀는데 다음날 2조 2천억 팔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수급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죠? 오히려 수급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나쁜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뭐 길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다른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어제부터 해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좀 독특한 수급이 나와서 이 수급에 관련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긴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 수급에 관련된 거에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그 저렇게 어떤 지표든 간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믿고 있는 거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 수급이란 지표로 여러분들과 같이 봄으로 인해서 저렇게 우리가 모두 믿는 게 뻥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그런 걸 좀 강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수급 같은 경우는 그죠,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팔면 빠진다, 외국인이 사면 뭐 추세적으로 사고 뭐 오른다,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벌써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게 검증이 몇 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야, 내가 뭐 다르게 믿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이렇게 되면 A라는 지표가 이렇게 되면 B라는 지표는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런 믿음이 과연 진짜인지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요. 그게 뭐든 간에. 아무리 당연해 보이는 것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당연해 보였잖아요. 어제 외국인이 선물 1조 6천억 샀으면 오늘은 대폭등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오늘은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면에서 좀 우리는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믿지 마시고 뭐든지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는 겁니다. 남의 말 듣지 마시고요. 본인이 직접 검증해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분석 도구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집집마다 엑셀 다 있죠. 그리고 집집마다 인터넷 다 되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차트 직접 보실 수 있고 데이터들 수십 년치 다 있습니다. 다 직접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하락도 근데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이 필요하다. 다만 하방 배팅의 근거가 어제 죽었다가 오늘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은 뭐 특별히 이건 할 말이 없죠. 이건 뭐 정석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쌍고점 이 정도면은 뭐 일단은 거의 완성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지지선을 왕창 붕괴시켰으니까 뭐 그죠?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하면 될 겁니다. 붕괴됐으니까 붕괴되는 거 보고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쌍고점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약간 좀 의심되는 점은 있습니다. 이게 쌍고점이 속임수일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의심되는 점은 뭐냐면은 이 쌍고점도 테스트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이 고개 사이에 그 쌍고점, 그죠? 쌍고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크게 산 두 개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 사이의 간격도 좀 중요합니다. 이게 좀 멀수록 좀 신뢰도가 좀 높을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이번에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 기간이 좀 굉장히 좀 짧아서 그래도 좀 조금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제가 지난번에 예를 보여드린 때가 언제였냐면은 2018년도 예를 좀 보여드렸는데, 이때는 보시면은 여태 꼭지점은 1월 16일이었고 이때가 1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이 테스트에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번엔 어떻습니까? 조금 짧아요. 뭐 물론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시장 변동성은, 지금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은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2018년 이때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쌍고점 테스트의 기간이 짧아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투기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신뢰도가 조금 낮아지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 일단 알고는 넘어가자고요. 일단 쌍고점 가능성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나스닥이 어젯밤 쌍고점 가능성을 좀 더 보여서 뭐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쌍고점 가능성이 보이니까, 또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된다, 그죠?
하방 베팅이 근거 생겼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풋옵션들은 뭐 다시 뻘떡 살아나면서 다시 어제 붕괴시켰던 지지선을 회복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검증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뭐 그럴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 진짜 어제 코스피의 급등 이런 게 진짜 속임수였다면 연속적인 급락 폭락도 여기서 이어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죠? 보시다시피 풋옵션들이 중요한 지지선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탄력이면 그런 것도 시나리오에 넣을 수는 있어요. 내일부터 연속적인 대폭락이 이어질 수 있다, 기대는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중장기적으로 어떤 하방 추세를 생각을 하시면서 하방 진입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연속적인 폭락 급락이 지금 자리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는 별로 좋지는 않은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선 부근에 가서 잘 해야지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거죠, 그죠? 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박스권 이렇게 있으면 박스권을 넘어가고 싶으면 여기서 잘해야지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붕괴시키고 싶으면 여기서 잘해야지 붕괴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이 가운데 허공에서 백날 급등하고 급락하면 뭐 하냐고요. 어차피 못 넘어가고 못 넘어가는 거, 네, 그죠? 지금 중간에서 잘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대폭락을 한다면요. 그런 건 중장기적인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닐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 환율은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급등이 좀 심했기 때문에 약간의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 않을까. 5일선이 저기 밑에 있어요. 5일선이 1280원인데 지금 1296원이 오늘 종가니까 굉장히 차이가 좀 큽니다. 약간의 뭐 피로 감소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 추세는 일단 잘 가고 있는 거고, 단기 상승이지만 이런 걸 보고 이제 추격은 좀 그렇고, 눌림시 매수가 맞겠죠, 그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락 추세인 거는 알아야 된다. 하락 추세 극복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돌파안착을 하려면 여기 근처에 가서, 저항 근처에 가서 매물을 잘 소화해야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봐야 한가운데 허공에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허공에서 백날 잘해봐야 소용이 없다. 저기 저항 있는데 가서 잘해야 추세가 돌아설 수 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오래간만에 전 종목 다 빠졌네요, 그죠? 네, 거기에 맞게 이 에코프로 친구들도 이제 슬슬 쌍고점 가능성이 등장하고 있죠. 잘 봐야 돼요. 특히 에코프로 이런 친구들은,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은 보시면 지금 이 고점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이 낮아졌던 적이 아마 없을걸요. 예, 그만큼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되겠고요. 하이닉스는 아직도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보시다시피 저기 12만원 정도 라인이 어떤 레벨업의 기준이었는데 오늘 살짝 붕괴시킨 거니까 일단 뭐 조금 더 지지력 테스트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이닉스는 아직도 강한 거예요, 그죠? 네. 문제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약하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지난번에 여기서 하방 경직성 확인하고 상승을 하긴 했는데 상승이 좀 약했고, 결과적으로 3거래일 혹은 4거래일, 5거래일 넘게 이 77,000원의 저항을 누적한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자리는 또다시 무거운 저항이 된 거고, 이번엔 보시면 지난번에는 고점이 별로 안 낮아졌죠. 거의 평행했죠. 이번에는 고점이 드라마틱하게 낮아지는 이런 첫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이번에 이 자리를 재차 붕괴시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좀 급격한 급락으로도 쏟아질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너무 잘 버텼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자리를 붕괴시켜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급락 폭락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하고 비슷하죠. 붕괴시키기 위해선 여기에서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잘했죠. 그러니까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하여튼 시장이 요즘에 정말 좀 비이성적이고 좀 지나치게 좀 투기적이긴 합니다. 지난 일주일, 2주일 정도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말로 할게요. 보시면 하락하는 날은 전 종목 다 빠지고요. 상승하는 날은 전 종목 다 오릅니다. 코스피가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래요. 하락하는 날은 전 종목 다 빠지고 상승하는 날은 전 종목 다 오릅니다. 이게 투자판입니까? 이게 투기판이죠, 그죠? 예, 시장에 그만큼 좀 내용이 좀 부실하긴 하다. 내용이 좀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불안한 거는 뭐 어떤 느낌, 뭐 심증 이런 거에 불과한 거고,
중요한 거는 빨리 지지선을 깨야지 추세가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지지선을 안 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하고 이 실전 투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는 이제 어제까지 해서 어떤 고점 테스트들을 좀 많이 했고, 상승해야 될 때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날인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장이 아니라 대기 매수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오늘 밤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여전히 어떤 투기적인 심리, 대기 매수세 이런 게 너무나 강한 거는 맞습니다. 예. 아직까지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뜨거운 투자자들의 열망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주변에 뭐 신용등급 강등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지금 서로 이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또 평화롭게도 그냥 이제 시간 잘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나는 좀 욕심이 있다.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오늘 밤, 뭐 내일 밤 이렇게 남들 편안하게 시간 보낼 때 이럴 때 좀 먼저 더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네. 저는 욕심이 그득그득한 사람이라서 이미 오래전에 움직였기 때문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고, 나는 아직도 현금이 있다. 나는 아직 현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일관적으로 오늘 밤에 뭘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쨌든 투자는 본인이 하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 못 드립니다. 그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책임지는 게 그게 정상적인 투자입니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오늘 안전자산 선호가 본격적으로 뭐 나타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켜봐야 된다. 예. 하여튼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을 이렇게 뭐 굳게 가지고만 있지 말자. 신용등급 강등됐으니까 이제 세계는 끝이다. 이런 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